People that are criminal and have criminal records, gang members, drug dealers, we're getting them out of our country. I will seal the border, stop the invasion, and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만요 1,300만 명, 약 4% 미국 인구를 추방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초대형 추방 계획이 가져올 법적, 정치적, 재정적 문제와 우리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대체 1,300만 명을 추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떠한 법적 분쟁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 그래도 그냥 잡아서 바로 추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야 되고, 재판을 하기까지는 구금센터라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캐나다도 제가 이민법을 조금 예전에 했을 때는 구금센터에 사람들을 구금을 해야 되는데, 구금센터에 하루에 한 사람을 구금하는데 이하로 200불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고요. 지금 있는 이민 판사, 이민만 담당하는 판사가 1,000명인가 있는데 10,000명 단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 인원도 지금 1,000명, 2,000명 단위에서 3만 명 이상 단위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냥 추방하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1,300명이라는 인원을 점진적으로 추방하려고 그래도 임시적으로 수용할 것과 법적으로 처리할 할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앞으로 야기가 되겠죠. 이 법적 그 추방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개인 단위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구금하는 것이 가족 단위라고 하면 아이들이 있는 경우, 트럼프 당선은 아이들과 가족을 따로 할 수는 없다. 같이 놔야 된다. 그럼 하루에 200불이었잖아요. 그게 하루에 2배, 3배, 4배로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을 구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의사 및 교육도 해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비례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한국 분들에게는 뭐 생소한 건 아닌데 원정 출산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You promised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Yeah. On day one. Is that still your plan? Yeah, absolutely. If somebody sets a foot, just a foot, 1 foot, you don't need to, on our land, congratulations, you are now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es, we're going to end that. 트럼프 일기 때부터 강경하게 제시한 의견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는요, 미국 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부모들에게서 나온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까탈스럽게 비자 심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신 유무에 대해서 관한 뭐 증빙서류를 내라. 아니면 임신했더라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증명, 아니면 시민권을 받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약서들을 사인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갈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토 국가 중에 캐나다와 미국이 birthright citizenship 그러죠.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시민권을 주는 유일한 두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헌법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1868년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노예들이 시민권이 없었지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픈 역사죠. 미국에서 태어난 노예들에도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라고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898년이 되어서야 지금 현재의 헌법 14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수정헌법이라 그러는데요. 모두에게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또 원주민들에게는 또 적용이 안 됐어요. 원주민들은 또 사람으로 그때까지는 안 친 거고 1924년이 되어서야 원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트럼프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왜요? 헌법상으로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을 줘야 되는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으로 헌법학자들의 아니면 다른 정당 야당에서 반발이 되게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송으로 가면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솔직히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최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원정 출산이라는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출산을 통해서 시민권을 주어졌을 때 그 아이에게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이 사회 현상의 거의 끄트막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원정 출산에 대해 얘기했지만요. 이제 수정헌법 14조 해석 문제가 있고요. 이민국 이제 입국 심사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또 힘든 게 뭐냐면 영장 발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저희가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내야 되는데 이민법을 어긴 거는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도 굉장히 좀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1620억 달러에서 많게는 3150억 달러까지도 든다라고 소스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다 이제 약 그 정도 든다는 거죠. 지금도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에서 이런 돈을 쓴 데는 야당이나 다른 정당을 이해시킬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이 예상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3국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혹시라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은 퀀타나모 베이 기지라든지 아니면은 멕시코에 있는 난민 수용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3국과의 어떤 협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여론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에서 강경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이민자들 쫓아내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에는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제3국과의 여러 국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수하고서라도 시행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미국의 이득이 있느냐는 거를 다른 정당에게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정적인 거에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잡아서 수용시설에 돈 들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좀 해줘야 되죠. 아동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의료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제3국으로 내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버스로 보내겠죠. 다른 나라들이라고 하면 무슨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제3국의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라고 하면 비행기 편을 써야 된다는 건데요. 연간 거의 6,000회 정도를 비행기 편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히 적지 않을 거고 여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행 비용이 왜 늘어나요? 하실 수 있는데 1년에 항공편이 6,000회 이상을 불법 체류자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반인들이 항공편을 쓸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군대 쓸 수 있고 각 연방정부에 있는 비행기들 쓸 수 있고 이민국이라고 하는 아이스에도 자기네 전용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불법 체류자들 외국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6,000편 이상을 1년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비행기를 전세 내서 한다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한 가지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재정적 문제가요.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 100만 명까지 난민들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서 쫓아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 최대치를 봤더라도 1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 인력 투입,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재정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1,4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있는 레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간당 줘야 되는 그런 웨이지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문제죠. 자, 많은 분들이 미국을 가시죠. 뭐 여행도 가시고 비즈니스 출장도 가시고 유학도 가시고 비자가 심사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뭐 추가 서류 요구하고 입국 심사도 지연이 되면서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비즈니스 트립도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시민권자 아니잖아. 넌 시민권 박탈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유학도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산 승인과 시설 부족 문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법적 심리, 항공편 동원 계획이
분위기 얽히고 설켜서 실현 계획 가능성 여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뜨거운 감자예요. 미국 이민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 전반, 전 세계적인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는 이번에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